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핫한 종목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카카오 모르진 않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7월, 8월, 9월에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이 또 가는 게 카카오가 되겠는데요. 세상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2020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말 지우고 싶은 한 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카카오는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다. 그래서 더욱더 눈에 더 띄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많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메신저로서 대화를 하고 또 업무도 카카오톡으로 해서 좀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친숙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카카오택시라는 것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쪽 사업이죠.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는 돈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이라는 게 좀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고, 또 구조가 또 그렇고, 또 주식시장도 돈이 많이 들어와야지만이 잘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금융 쪽으로 해서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이죠.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은행 쪽은 사업을 못하고 있죠. 하지만은 증권 쪽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그룹이 두 개 다 은행과 증권사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카카오라는 회사는요, 카카오뱅크의 은행 쪽과 그 다음에 증권업 쪽을 두 개 다 사용하고 있다. 두 개 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에 있어서 어때요? 뿌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 결제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지로 해서 앱툰에 있어서 또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인분들에게 어때요? 선물을 좀 하면서 간편하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카카오라는 이 회사를 좀 봤을 때 정말 성장성도 있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이익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걸 가장 우선시로 두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카카오라는 종목이 과연 나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문난 주식은 가치가 없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수가 가는 길은 지뢰밭이다. 과거에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으로 한번 돌아와서 가볼게요. 2014년도, 2015년도 초반까지 해서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갔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지,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 기타 그 외 화장품 용기 만든 회사들까지 갔어요. 원료 회사들도 많이 갔었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커지니까 우리가 이 화장품에 있어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성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떤가요? 많은 전문가들도 추천을 했어요. 어떤가요?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2015년도에 템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죽어있죠. 이렇듯이 소문난 종목은 가치가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카카오 같은 종목은 제가 2014년도부터 이 주변 분들에게 네이버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많은 분들에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되겠는데,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 사용하는 기법이 있다. 그 중에 레인보우 기법, 골드바 기법, 다이아몬드 기법이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 기법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안 했어요. 뭐 그런 함의를 이것도 드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또 종목들의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월가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 레인보우 차트가 되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가의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이 레인보우 선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뭉쳐졌을 때가 대세 상승의 첫 파동 1번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 뒤로 계속해서 후파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어느 시점이 가장 처음에 그 시점이 되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은 2008년도, 9년도 시점이 되겠어요. 2009년도 시점이 되겠네요. 자, 이 구간에서 보시면 이 3개가 뭉쳐지고 나서 그 뒤로 주가가 한번 장기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정 주고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조정 주고 또 가고, 그 다음에 조정 주고 또 가는 그런 흐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이 바로 레인보우 기법의 종목이 걸리면은 사상 최고가를 무조건 갱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그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법을 제가 소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말씀 안 드렸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첫 파동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들어가서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2014년도에 카카오를 관심 가져라 말씀드렸고, 반드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대박이 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한번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가 그러니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야 이거 뭐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한다던데 또 빠지네, 또 갔어, 또 빠졌죠.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혼자 많이 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너무 집에 있다 보면은 답답하고 그러니까 또 무언가를 또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그 평생 교육을 다녔어요. 뭐 좀 하나 배워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이 2018년도에 미중 간의 갈등으로 해서 대한민국 주식이 폭락이 나왔을 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카카오 어떻게 하냐 하니까, 무조건 갖고 가시고 이번에 더 사셔서 갖고 가시면은 반드시 생각했던 그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핫한 종목으로서 사상 최고가를 좀 갱신을 했었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2018년도에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 회원님께, 카카오를 봐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카카오가 접목이 안 되는 게 없다. 카카오톡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고 다 사용하고 업무도 다 여기서 보고 있고, 카카오 택시도 봐라.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는 인터넷 은행, 그 다음에 또 얘들이 다른 쪽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다각화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이 바닥에 있을 때는 그런 장밋빛의 재료를 이야기해 드려도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내가 봐도 주가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지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재료에 대한 이야기, 뭐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요,
아, 그렇지 하면서, 아, 맞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상승해 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재료를 이야기해도 잘 받아들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소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일단은 우리가 정보,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주식 투자를 안 해도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뭐냐, 바로 이 9시 뉴스가 되겠죠. 이 9시 뉴스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IPO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정말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카카오를 인식을 좀 많이 시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좌우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카카오라는 회사는 카카오 게임즈를 상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를 상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지, 이 카카오에 있는 모든 이 회사들을 전부 다 상장을 시키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18년도 또는 2019년도에 과연 카카오에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뱅크를 상장을 시키려고 했다고 하면은 과연 얼마나 IPO가 성공했을까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주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 오너의 생각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럼 이 운영 자금을 어떻게 모집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둠의 그 시장이죠. 사채 시장에 가서 자금을 모집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필 왜 이 시점이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카카오라는 주가를 띄워놓고요, 부양을 시켜놓고요, 이 카카오라는 그룹 회사는 뱅크, 게임은 이미 IPO에서 성공해서 상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 뒤로 어때요?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이미 상장하는 그 가격에서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지금 이 좋은 시장에 맞춰서 계속해서 상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즉, 카카오라는 그룹은 이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요, IPO를 통해서 벌어들이던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왜 전애들이 IPO를 할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IPO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을 했고, 그 모집한 자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의 주가가 올라간 것은 이 카카오라는 주가의 목적이 아니라 카카오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계열사들을 상장을 해서 거기에서 자금을 어때요? 엄청나게 끌어와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 주식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것을 바라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만, 기본적 분석만, 재료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기술적 분석, 먼저 차트를 봐야겠죠.
이 주가의 흐름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를 봐야 되겠죠. 과연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운영해 갈 것인가, 그 부분에서 다 살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재료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은 게 아니라 있으면 좋아요. 왜? 없어도 주가는 가지만 있으면은 그만큼 파괴를 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두 가지죠. 기술적 분석과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해. 나는 어떤 분들은 뭐 재무 구조만 보고 투자해. 차트만 보고 투자했는데 어때요?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회사가 폭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재무 구조만 보고 투자를 했어. 회사가 좋아. 근데 주가의 가치가 거품이 껴 있었는데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그랬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어요. 회사가 정말 좋았어요. 왜? 현대차가 엄청나게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하지만 어때요? 회사는 좋았지만 그 뒤로 어떤가요? 주식은 계속해서 빠져서 거의 10년 동안, 8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좌우 밸런스를 정말 잘 유지해야 된다. 차트 분석도 정말 여러분들께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 재무 구조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완벽하게 됐을 때 주가가 반하겠고, 그 다음에 재무 구조가 정말 튼튼한 나중에 성장성이 있는 애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카카오가 2018년도에 주가가 빠졌지만은 어때요? 회사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실적도 그런 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있었잖아요. 이런 자리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주가의 가치도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 주가 봤을 때 분석했을 때 주가 가치가 떨어져 있었고, 재무구조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된 자리였다는 거죠.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회사 좋아요. 재무구조 좋고, 그 다음에 성장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주가의 가치가 과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했던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주식을 절대로 매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카오라는 주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주도를 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바로 카카오, LG화학,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올라왔지만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주도주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제가 7월 3일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던 구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게 되면 어때요? 같이 꺾이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해에 핫했던 종목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가는 경향이 거의 없었다는 거. 삼성전자의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핸드폰, 특히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때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거의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라는 게 이 2020년 언택 관련된 종목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백신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우리 생활에서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택 관련된 종목들은 어때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죽는 사람이 있으면 이익을 보는 게 있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나중에 이제 백신이 개발이 돼서 사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카카오는 반대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카오가 가더라도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7월, 8월, 9월에 정말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우리가 그 추석 연휴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틀밖에 안 되죠. 오늘 해서 이제 9월이 마감이 되고 또 10월 또 1일, 2일도 진행이 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5일부터의 10월 주가가 출발이 되는데 10월 달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이 카카오 들어가신 분들은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건 심리적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이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어떤 주식으로 할까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를 한번 주가를 보고 갈까요? 보시면 이제 한 해인데요. 이게 심리적인 싸움이에요. 2015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그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보시면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들어갔더니 어떠는지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겠죠. 하루하루 흘러가겠지. 근데 하루하루 흘러가는데 이게 보여. 그러고 또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자리죠. 왜? 세rum봉이 나왔잖아.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음봉이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는데 보면은 이게 고점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저거 돌파를 하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을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죠. 이 카카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고점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면서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산이 보이거든. 이 산이 계속해서 눈에 아른거리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해서 쭉쭉쭉쭉 주가를 빼면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가 어려운 자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자리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가 이 주가가 과연 제대로 평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에 대해서 카카오에 대해서 마감을 하겠고요. 방송을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죠. 보시고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